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작은 천사입니다. 오늘은 부의 본능,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을 설명해주는 부의 본능. 원초적 본능이 아니고 우리는 그 원시적 본능에 의해서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이 책의 저자 브라운스톤 님이 얘기하고 있죠. 부의 본능. 원시 본능에 사로잡혀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의 본능을 일깨워 슈퍼리치로 거듭날 것인가? 머리말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나는 동갑내기 아내랑 8년 연애 끝에 결혼해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렇게 혼수도 폐물도 없이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모은 종잣돈이 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기대감으로 설렜다. 우리는 전략을 생활화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를 위해 발품 팔고 이사 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9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드디어 총 자산이 50억을 넘어섰다. 큰 기업을 하는 재벌들이 보면 50억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밑바닥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꿈의 완성이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은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복했다. 참 부럽죠. 그걸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 일을 더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참 행복했다. 저도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냐면요. 회사를 좀 더 빠르게 가장 빨리 은퇴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롭게 진정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남은 그 삶을 살고 싶어서 그토록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파트를 한번 볼게요. 나는 넘치는 재산보다는 내가 꿈을 이루며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이루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재산이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불행히도 재테크에 실패하기에 딱 알맞도록 타고났다. 그러니 그동안 당신의 재테크가 판판이 깨진 것은 당신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여기에서 너무나 인간적이다. 원시적 본능 때문에 당신이 그 9가지 원시적 본능 때문에 부를 이루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하죠. 그 9가지가 첫째, 무리 짓는 본능. 둘째, 영토 본능. 셋째, 쾌락 본능. 자, 해서 총 9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길고 책도 너무 두껍고 하니까 오늘은 첫 번째 파트에 보면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9가지 본능이 있고 세 번째 파트에는 부의 본능을 깨우는 실전 솔루션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파트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이 책의 총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저희가 종잣돈을 모으고 하는 것도 다 투자해서 돈을 잘 불리고 더 크게 만들고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그 부를 이루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겠죠. 내가 뭐 아무 상품이나 좋다고 막 사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처럼
막 주머니에 돈 좀 있다고 마구 투자를 못해요. 과거에 펀드, 부동산, 주식 다 한 번씩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펀드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때 중국 펀드 누구는 100% 수익을 얻었다 해서 막 구름처럼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돈 좀 벌어봐야겠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가 거의 꼭지점이었죠. 막차를 타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고 저는 적립식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뭐 큰 손해는 안 봤지만 막 거치식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 뭐 전세금을 다 넣으신 분들은 반토막이 나서 막 1년 연봉이 날아간 분도 있었죠. 그리고 주식도 그 상품이 누가 어느 회사 좋대. 근데 그 시점이 고점인지 바닥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사면 안 되겠죠. 먼저 사신 분은 바닥에 샀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나중에 그 정보를 내가 알았을 때쯤이면 그게 고점일 때가 있죠. 내가 알 정도면 거의 이제 꼭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투자를 하실 때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아파트를 계속 사서 늘려서 임대 수익을 뭐 계속 크게 늘리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때 마침 꼭지에서 약간 내려왔을 때 주식도 저희가 만약에 100을 갔는데 70 정도 떨어지면 싸졌네 하면서 사게 되죠. 집도 저도 그 정도 100을 갔는데 70 정도 내렸을 때 좀 싸졌네 하면서 샀는데 그게 싼 게 아니었죠. 나중에 보니까 더 내려가서 결국은 이득이 아니고 손해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머니에 돈 좀 생기고 종잣돈을 모았다고 해서 누가 뭐가 좋대 한다고 해서 그 상품을 마구 달려가서 그냥 생각 없이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보면은 실패하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하나 그런 구절이 있네요. 왜 실패하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하나?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아군이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한다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나 허점이 있거나 또는 행운이 도와줘야 한다. 결국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포인트다. 실패하지 않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만 성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실패하지 않는 법을 공부해야겠죠. 마음이 급하더라도 간편한 성공 패키지를 멀리하고 대신에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워렌 버핏의 그 투자 규칙, 유명한 투자 규칙 있죠? 1조는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2조는 1조를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하지 않는 법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공 비법보다는 실패와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정말로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워라.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켜라. 이것이 성공 투자의 비법이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제발 여러분은 수업료 내지 않고 이 비법을 깨닫기 바란다. 자, 이렇게 저도 수업료를 내고 이제 과거처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요즘 또
중국 펀드가 막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지금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죠. 근데 이미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저처럼 망설이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지면 들어갈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이다.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뻔히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라는 철학자 휴메 말에 나는 100번, 1000번이라도 동의하고 또 찬성한다. 대부분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재테크를 망친다. 재테크를 망치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이다. 자, 재테크를 망치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이다. 그러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자, 예를 들자면 투자자는 쌀 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천장에서 사게 된다고 하죠. 또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에 그런 불편을 참지 못해서 돈을 써버리죠.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의 안팎을 잡아먹고 만다고 하죠.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한다. 저 또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30%의 수익이 났는데도 아니야 조금 더 있으면 한 50% 됐을 때 팔아야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50%를 찍고 다시 하락했을 때 그 30%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10%까지 떨어져서 그때 팔아서 10% 수익밖에 얻을 수 없었던 적도 있고 살려고 했는데 자꾸 올라서 비싼데 하다가 계속 오르니까 더 오를 거야 그러면서 또 거의 꼭지에 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재테크도 머리로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잘하려면 재테크의 성공은 지식 플러스 실행.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테크 지식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투자할 때 이 브라운스톤님의 사실 나도 투자가 겁이 났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직장 선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투자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참 부럽죠. 우리도 자유롭기 위해서 계속 투자했지만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이분처럼 자유를 얻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수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돈은 위험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다 벌었다. 은행이란 아파트 청약예금을 들고 투자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자금을 빌리는 곳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만약에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맞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은 없을지 모르지만 발전이 없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해야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거기서 배우고 발전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세심히 알아보고 이 상품이 지금 꼭지인지 바닥인지 중간인지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빠져나와야 될 때인지 그걸 정확히 흐름과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잘 들어가야겠죠. 저처럼 이게 좋대 하면서 마구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히 잘 알아보고 공부하고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그냥 좋다는 말만 믿고 그냥 주머니에 돈 좀 생겼다고 마구 어떤 상품을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자가 되려면 내 안에 부자를 깨워야 한다. 내가 지난 세월 수업료를 내면서 깨달은 것 중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 가장 강한 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다. 보이지 않는 적은 나의 마음속에 있다. 보이지 않는 적, 그 9가지 본능이 있다고 했죠. 원시적 본능. 여기에서는 과시하려는 본능, 그리고 쾌락 본능, 손실에 대한 극복, 손실에 대한 공포감. 그러니까 이런 과시하려는 욕구를 억제하고 종잣돈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쾌락 본능,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이런 것을 좀 억제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자기가 어떤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모으고 투자하고 굴리고 키우고 그런 데 집중해야겠죠. 불경에 이런 말이 있다.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마라.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맞다. 내가 깨달은 부자 되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부자가 되려면 내 안에 부자를 깨워야 한다. 그러니까 답은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도 자신이라고 하죠. 타인이 아니고 자신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잘 안 되겠지. 될까? 안 될까? 자신에게 있죠. 그렇지만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 정주영 회장님의 그 유명한 말씀 이봐 해봤어?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삶의 모토로 일단 해보자 하고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연습할 때는 1분도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분도 무난하게 넘기고 과거보다 좀 잘하고 있죠. 제 생각인가요? 슈퍼리치가 되려면 부의 본능을 깨워라. 돈은 왜 나만 피해갈까?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아니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본다. 효험이 있다는 재테크 조사를 짜서 찍어달라고도 해본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건지 재테크만 하면 판판이 깨진다. 만지는 족족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가 되기를 꿈꾸지만 결과는 어찌 된 셈인지 만지기만 하면 돌로 변하는 마이돌이다. 목표는 언제나 대박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살이 낀다. 대박살이 난다. 터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터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돈은 왜 나만 피해갈까? 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를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다.
당신의 간절한 소망과 달리 재테크에서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복 없는 건 운명이 아니다. 운명이 아니대요. 돈복 없는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이분이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왜? 자신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저축에 실패하는 이유는 원시 본능 때문이다. 살집 좋은 옆집 아줌마를 보자. 그녀는 저축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허구한 날 빈둥거리며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나중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한다. 그런데 그녀는 알고 보면 재벌 원시인의 후회다. 왜 그런지 보자. 구석기 시대에는 고기를 저장하는 냉장고가 없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고기를 먹어서 몸 안에 지방으로 저장했다. 그러곤 지방이 빨리 줄어드는 걸 염려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웠다. 결국 옆집 아줌마가 엄청나게 먹고 빈둥거리는 건 구석기인의 본능 때문이다. 옆집 아저씨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자, 다이어트에 실패하나 저축에 실패하나 그런 원시인의 본능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9가지 원시적 본능은 다음에 그 무리 짓는 본능, 그 다음에 영토 본능, 쾌락 본능, 다음에 그 3가지 정도를 하러 다시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브라운스톤님의 실전 투자기,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거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법도 공부해야 된다. 실패하지 않는 법. 이분도 실패를 많이 했죠. 주식에 투자해서 처음에 7천만 원을 날리고 두 번째는 무려 12억 원을 날려서 몸무게가 6kg이나 줄고 몸이 아프고 소화불량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이라고 사형 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오진이라고 했죠.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부자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이렇게 친구가 얘기해 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도중에 자기가 실패했다고 자기가 한번 넘어졌다고 다시 안 가면 안 되겠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해봐야만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잘 해봐야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근데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학창 시절에 같은 문제 또 틀리는 학생처럼 같은 실수 2번 하면 안 되고 같은 실패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주식농부 박영욱님의 돈 일하게 하라. 돈 일하게 하라. 우리가 자고 있는데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부자가 된다고 하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 돈 일하게 하라. 박영욱님의 주식을 농부처럼 씨앗을 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부자가 되리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내가 주식을 오늘 샀으면 한 일주일 후에
막 뻥튀기가 돼서 막 10%, 20% 나길 바라죠. 그렇게 막 조급하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단타를 하면 증권사 배만 불리죠. 수수료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식농부 이분 박영호 님이 돈 일하게 하라 해서 설명하고 있죠. 농부처럼 해야 된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도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는 9가지 원시 본능 중에 3가지, 앞에 3가지를 하러 다시 올게요. 오늘은 제가 머리를 감고 났더니 좀 추워서 겉옷을 입고 촬영을 했네요.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그럼 안녕.